안녕하세요. 모던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2강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책의 2장부터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할 부분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있는 HTML 태그 기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별로 없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용은 따로 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많겠지만 문서를 만들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므로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고 크롬에 이를 띄우는 방법부터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폴더 열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그젠플이라는 폴더를 열어보았었는데요. 새 파일을 누르고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ecture.html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새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롬을 실행을 하고 띄워주신 상태로 요 lecture.html의 내용을 드래그를 해서 놓아주시게 되면 lecture.html이라는 파일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HTM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5를 클릭을 해서 기본적인 HTML 페이지의 구조를 만들어 주신 뒤 바디 내부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새로 고침해 주시게 되면 내용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복습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HTML 파일이라는 텍스트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파일은 정말 단순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출력되게 하자라는 약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순한 텍스트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읽어드리면 특수한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요소를 사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소들을 조립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게 되는 요 한 줄 한 줄의 모든 것이 하나의 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웹페이지에 출력되는 모든 것은 요소를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글자도 하나의 요소이고 이미지도 하나의 요소이고 동영상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태그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태그는 크게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와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태그로 구분됩니다.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태그는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일단 현재 단계에서 내부에 넣을 수 있는 무언가는 그냥 단순하게 글자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을 의미하는 h1이라는 태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내부에는 무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넣게 되면 h1이라는 태그 내부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단을 의미하는 P라는 파라그래프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부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글자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의 기본적인 선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태그가 있는지는 다음 강의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는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름을 닫아주는 이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코드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라는 큰 제목과 일반적인 글자라는 작은 글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출력되는 요 h1이라는 것과 요 p라는 요 선택된 부분 전체를 하나의 요소로 불러서 h1 요소, p 요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 앞에 있는 꺾은 괄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요 부분만 태그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사실 요즘 개발자들은 요 전체를 가지고 h1 태그를 만들었다, h1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소와 태그는 큰 구분 없이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태그의 대표적인 예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이미지 태그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태그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뭐 사실 처음 개발하신 HTML을 처음 개발하신 분께서는 이미지 내부에 뭐 넣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데, 이후에 HTML이 XML 등의 데이터 표현 형식으로 변환이 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요걸로 열어서 생성을 했고 요걸로 닫았으면 얘도 열고 닫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져서 현재는 요 위의 표기 방식과 함께 요 아래의 표기 방식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 저도 요 아래 형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닿는 느낌이 나서 위의 형식보다는 요 아래 형식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내부에 다른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 요소는 지금 이 형태로 만든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래에 만들어진 이미지 태그는 무슨 이미지를 출력해라라고 어떻게 나타낼까요? HTML 문법을 처음 만드신 분께서는 속성 블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요 요소의 추가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속성 블럭은 이름 이퀄 값이라는 형태로 입력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블록인데요. 요거를 요 이미지 태그 내부나 아니면 뭐 다른 태그 내부에 넣어서 기존의 태그에 추가적인 속성 정보를 부여를 해서 웹브라우저 등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소스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이미지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한 테스트용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 placehold.it이라는 곳에 200픽셀, 200픽셀, 가로로 200, 세로로 200픽셀의 이미지를 요청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0픽셀, 200픽셀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속성도 입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미지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았을 때 출력할 글자를 지정을 하거나 이미지의 너비나 높이를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성 전용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아리아 속성 등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알아보지 않겠고요. 이후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속성을 이러한 형태로 입력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요 HTML 페이지를 한번 방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느낌표 독타입 HTML은 독타입이라는 태그에 HTML이라는 속성을 준 것입니다. 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열려만 있고 닫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 태그입니다. 이어서 요 HTML 같은 경우에는 열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닫히니까 내부에 무언가를 가지는 태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속성으로는 랭의 en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HTML 내부에 들어있는 헤드와 바디라는 녀석도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혔기 때문에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가 되겠고요. 뭐 별다른 속성은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이어서 헤드 안에 들어있는 메타라는 녀석들은 열리기만 하고 닫히는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들은 뭐 내부에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 태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는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열리고 닫혔으니까 내부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태그 되겠고요. 내부에는 무언가로서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디 태그 내부에 입력한 것은 뭐 방금 같이 입력했던 것이므로 뭐 따로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코드를 보시면 요 색상이 적용이 되어서 뭐 요 색상 적용을 조금 뭐 전문화된 말로 신텍스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신텍스 하이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서 파란색은 태그 이름, 그리고 하늘색은 속성 이름이고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값들은 속성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부에 입력된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복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등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시고 전체 복사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주신 다음에 현재 HTML 페이지에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doctype이라는 태그, 속성은 HTML, HTML이라는 태그, 속성은 L, 랭, 그리고 값은 코, 헤드라는 태그, 메타라는 태그, 요건 다 속성이겠구나 하면서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녀석은 열리고 닫히는구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또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웹페이지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복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처음 프로그램 개발을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내부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미지가 출력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 수학에서 1 플러스 1은 왜 2예요? 라고 물어볼 때 원래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단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은 그냥 언어적인 약속일 뿐입니다. 그냥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요 아래 것은 안 되고 위의 것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을 하다가 뭔가 실행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출력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지금까지 하루에 2~3페이지밖에 안 나가서 이 책을 언제 다 끝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강의 이후 부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책을 끝낼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HTML 태그가 뭔지, 헤드 태그가 뭔지, 바디 태그가 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